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조사회 등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했습니다. 자민당은 한국 경찰청장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상륙헌에 대한 비난 결의를 채택했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한국에 대해 고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청장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은 일본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항의나 유감 표명만으로는 안 되고 고통을 수반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해서 일본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 측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용납할 수 없는 움직임을 즉시 멈추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자민당은 외교조사회 등 합동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도를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항공자위대의 유사시 긴급 발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사건이 일본의 영공에 벌어진 일이라고 억지 주장했는데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되풀이하고 무력 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강경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 군사 전문가는 울릉도에 미사일 대대가 창설될 것이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대대가 창설이 된다면 울릉도에 현무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그리고 천궁이 대공 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울릉도에 배치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독도로 쳐들어오는 일본의 모든 함선들을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 함정이나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발 사실만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성능이나 영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난 9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지난 9월 15일 영상은 당일 실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초음속 미사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바지선 위의 표적 그물을 통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뒤인 17일 공개한 영상에선 초음속 미사일이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에 명중해 쇠기둥을 부러뜨리는 모습까지 등장하자 네티즌들이 소름 돋는다며 환호하였는데요.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모든 적국 함정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는 물론 동해상의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km 안팎에 달한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난 반면 속도는 보통 음속 이하, 즉 아음속이어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3에서 4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면 위 수미터 고도로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워 요격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군 당국은 함대지, 지대함, 함대함 등 3가지 형태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지난 시험 발사에 성공한 초음속 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는 육지에서 바다의 함정을 타격하는 무기인데요. 이 미사일을 울릉도에 배치하면 300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적의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정확도도 뛰어난데요. 최대 500km 밖 표적에 대해 3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동은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3 이상의 속도에서 나오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때문에 항모 킬러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에 현무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화력을 자랑하는 현무-4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00km의 경우 최대 2톤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톤까지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무-4 미사일은 고폭탄과 같은 재래식 하약류가 아닌 중금속 위주로 탑재해 무게를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폭탄 등 일반 화약으로 2톤을 채워봐야 폭발력이 핵무기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폭발 시 분출하는 에너지는 동급 중량의 일반 화약 TNT 기준보다 약 4만 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2톤의 탄두를 모두 고폭탄으로 채운다고 해도 파괴력은 50g 수준의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폭탄을 통한 폭발 에너지보다는 중량과 가속도를 높인 운동 에너지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4 탄두를 최대 마하 10 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는다면 최대 1킬로톤 KT의 위력을 알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킬로톤은 TNT를 1000톤가량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입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킬로톤 정도라면 미국의 근래의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됩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5킬로톤 이하의 핵무기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20킬로톤 정도며 이 정도 위력을 오늘날 표준 핵무기로 분류하는데 이보다 위력이 적은 것을 일반적으로 전술 핵무기로 분류하고 전술 핵무기 중에서도 최대한 위력을 낮춰 민간인 등의 피해언 최소화하고 군사, 전략시설 등만 표적 파괴하려 만든 것을 저위력 핵무기로 간주합니다. 물론 현무-4의 이론적 위력이 2톤급 탄두 탑재 N1킬로톤에 육박한다고 해도 실제 살상력이나 파괴력은 저위력 핵무기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폭발 무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폭발력으로 방출하는데요. 반면 핵무기 원자탄 기준은 에너지의 약 50%가량만 폭발력으로 방출하고 나머지는 열과 방사능 형태로 전달합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급인 20킬로톤 위력의 표준 핵무기가 터진다고 가정하면 폭발력만으로도 폭발 직후 반경 약 수킬로미터의 인명이 살상되지만 이외에도 섭씨 수십만 도에 이르는 거대한 화구가 발생하면서 생긴 충격파가 열폭풍 등의 형태로 반경 수킬로미터를 휩쓸고 감마선을 비롯한 방사선도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광역 파괴력에 있어선 어떤 재래식 탄도미사일 기술로도 핵무기에 비견될 순 없다는 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무-4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에 따라 후속으로 개발될 신규 현무 시리즈는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여서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한 번 쓰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동맹국으로부터 핵보복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실제로 전쟁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공포의 근형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면 재래식 무기는 상대방의 핵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만큼 유사시 우리 군은 핵확전의 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선제적 혹은 대량 응징 차원에서 현무 시리즈를 별 수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현무-4는 지표상으로 폭발력을 확산시키는 형태라기보다는 무거운 중금속 탄두로 지표 등을 뚫고 들어가 방어진지를 파괴 벙커버스터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관통 위력은 미군이 보유한 최대 위력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2에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GBU-570의 견고한 강화 콘크리트를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성능을 내는 것을 감안해 역산하면 현무-4는 최대 120에서 18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군사력만이 우리 땅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울릉도의 미사일 대대가 창설되길 바랍니다.